안녕하세요, 별라입니다. 다들 잘 계셨죠? 네. 저는 오늘은 사람들이 살아나오는 데 있어서 그 인생의 희노애락이 있잖아요. 그것에 저는 더해서 절망을 하나 얹고 싶어요. 항상 어떤 절망의 순간들이 오는데 우리는 그것을 헤치고 또 극복하고 나오면서 이렇게 이어지는 게 삶인 것 같은데요. 저도 제가 겪고 나온 절망 중에 아주 큰 교통사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예, 제가 그 2006년도에 저희가 레이오프를 당했거든요. 근데 레이오프 실리콘밸리 쪽이 굉장히 좀 빈번해요. 그런데다가 또 미국 분들은 보니까 그 한국과는 다른 게 평생 직장의 개념보다는 투잡, 느리잡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뭐 공부를 더 해서 진로를 바꾼든지 이런 일들이 빈번하던데 좀 신기하면서 새롭더라고요. 파타임도 그렇고. 근데 이제 저도 레이업을 당했었는데 그때 참 힘들었죠. 왜냐면 레이업 당하고 몇 달이 지나가니까 정말 통장 잔고가 바닥이 나기 시작하고 한국을 돌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. 당시 신분도 또 아직 끝이 안 난 상황이었거든요. 근데 제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nothing left,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또 가족사가 있어서 형제 자매 관계도 그렇고 좀 그랬거든요. 그래서 딱히 돌아갈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. 근데 마치 지인 찬스로 비즈니스 기회가 왔어요.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비즈니스를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정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어요. 라이센스 같은 것도 딱 에스크로 들어서 한 달 만에 다 정리가 되고 2006년도 12월 시작을 했는데 가장 큰 문제 중에서 하나가 거리였어요. 저희가 플랜을 짜고 한 것이 아니고 진짜 액통수로 시작한 거라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거리가 그 편도로 75마일이었거든요. 왕복은 150마일. 1마일이 1.6km니까 75마일이라면 120km가 나와요. 그 체감 거리가 부산에서 대구까지가 88km거든요. 그러니까 얼마나 먼 거리예요. 그 거리를 매일 왔다 갔다 왕복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또 더 문제가 제가 애들이 당시 둘이가 초등학교에 있었거든요. 근데 더 초등학교 레귤레이션에서 학교가 파면 15분 안에까지는 교사가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픽업할 시간을 교사가 봐주고 그 15분이 지나가면 아이들을 오피스로 옮긴다. 그리고 그 오피스에서 15분 정도까지 안에 아이들을 픽업하지 않으면 쉐리프로 넘기겠다. 이게 레귤레이션으로 저희 학교가 있었어요. 물론 이제 넘기기 전에 오피스에서는 부모님들께 이제 이머전시 콜로 연락을 하고 또 우리 같은 경우 서로 또 보시로 이렇게 픽업 드랍 또 이렇게 뭐 이런 것들 라이드 이런 거 서로 엄마들끼리 좀 부탁을 하지만 사실 미국 살아보면 라이드하고 픽업하고 뭐 이런 것들 서로가 좀 꺼려하고 부탁하기도 미안하고 또 해주기도 좀 껄끄럽고 그렇잖아요.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용을 쓰면서 저희 아이들 제가 픽업하려고 했어요. 저희 큰애도 하는 말이 I hate when I finish school, nobody pick me up.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학교 마치고 오는 다음에 아무도 자기를 픽업해주지 않았을 때가 굉장히 싫었다. 그런 말인데 저도 이제 그날도 이렇게 막 바쁜 듯이 왔어요. 65마일 이렇게 정도가 이렇게 제한 속도지만 그게 80km 정도 되는데 우리가 제한 속도보다 더 빨리 달리잖아요, 사실은. 그런데 오니까 도로 늘 제가 다니던 구간이 101 노스 그 미들 캘리포니아 쪽에서 미들 캘리 쪽에서 샌프란시스코 쪽이었는데요. 그게 약간 산길이었어요. 베타빌이라고. 거기에 마치 이제 도로 간단한 공사가 있어서 이렇게 장애물을 세워놨는데 제가 미처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. 제가 인지한 것보다 제 차가 더 빨랐던 거죠. 그래서 차가 그 장애물을 치고 튕겨져 나와서 8바퀴를 굴러서 차는 폐차가 되고 저는 헬리콥터에 실려서 산호세 레지널 하스피럴로
옮겨졌거든요. 근데 그때 차가 마치 A4 용지 여러분 버릴 때 막 구겨서 이렇게 버리는 그 정도로 구겨졌어요.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때 제 차가 토요타 라포였거든요. 그 차가 에어백이 안 터졌어요. 여러분들 튕겨서 나와서 8바퀴를 구르고 폐차가 됐는데 에어백이 안 터졌어요. 토요타 차 좀 똑바로 만드세요. 네. 근데 저희는 그걸 수조차도 못했어요. 말하자면 참 긴 내용인데 제가 컨택은 했어요. 변호사 통해서. 근데 대기업 법무팀 악랄했고 저는 좋은 변호사를 만나지 못했고 네. 씁쓸합니다. 그렇지만 저 같은 소시민들 저 어떻게 얘기합니까? 그런 사고에서 돈이 뭐가 중요해, 보상이 뭐가 중요해, 살아남은 것만도 다행이지. 네, 저도 그런 마인드예요. 아무튼 또 그 중에서 또 아직도 제 가슴에 이 감동으로 남아있는 게 알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차를 세우고 저에게 말을 시켜주고 정신을 잃지 않도록 Hang in there, your neck, I know your neck gonna hurt, don't worry, you'll be okay, 이런 말들을 해주셨는데 그게 15년, 16년이 지난 아직도 감동으로 남아있어요. 참 미국은 인명 경시하는 게 많잖아요. 그런 일들도 많은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 또 이렇게 알지도 못하고 누군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손길을 내밀어서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저도 여러 번 겪었어요. 아무튼 그렇게 제가 병원으로 이송되고 이렇게 제가 그때 당시 머리가 이렇게 터지고 목이 다쳤거든요. 그래서 몇 달을 이렇게 재활 치료를 받고 입원해서 나왔다가 몇 달을 재활 치료를 받고 그리고 네, 또 이렇게 살아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 날 이후로 이제 저는 이제 처음 차를 다시 뽑고 처음으로 운전해서 가는데 그 길이 액동수라 그 길밖에 없어서 딱 그 제가 사고 난 곳을 지나가는데 심장이 터지면 이러겠구나 싶었어요. 심장이 만약에 뛰는 게 보인다면 진짜 50m, 한 50cm는 튀어나올 것 같이 그렇게 심장이 뛰는 걸 느꼈어요. 심장 소리가 제 귀에 진짜 들렸어요. 고개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지나갔는데 이제 그래도 지나간 일 우리가 과거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. 여러 가지 회한도 남고 후회도 남고 아쉬움도 남지만 바꿀 수 없는 게 과거니까 네, 일단은 감사하고 또 저도 그 비즈니스 하면서 그래도 저희 아이들 잘 키웠고 좋은 대학 뭐 원하는 대학 또 보내고 큰 아이는 이제 의료 쪽에서 작은 아이는 이제 파일럿으로 일을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얘기는 또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. 아무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